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정한입니다. 오늘도 매우 싱그럽고 따뜻한 봄날 아침입니다. 이제 많은 만물들이 막 생동하는 그런 느낌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시골 풍경 속에도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오늘은 학습법 마지막 시간으로 학습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르치는 학습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 순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르치는 학습법 내용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그의 이론적 근거를 주고 있는 학습 피라미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순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공통적으로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열망이 강렬하고, 또한 자기에 맞는 학습 방법을 찾아서 끝까지 실천하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했던 학생들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열망이 아주 강합니다. 목표가 강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 맞는 학습 방법을 이미 발견하고 그걸 실천하는 학생들입니다. 또한 목표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실천 의지도 강한 학생들입니다. 열망과 학습 방법과 의지가 투합된 그런 학생들은 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어 반면에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나오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는 이 공부 시간에 집중을 못하거나, 집중을 하지 않았을 때는 앞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건 작업 기억도 가지 못하고 이미 이 기본적인 초단기 기억에 불과하고 해서 주의 집중이 안 된 상태에서 배운 것들은 전부 기억이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집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학습이 전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학습을 했더라도 공부 방법을 정확히 몰랐을 경우에는 이 효과성 면에서 매우 비효과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효과적이지 못하는. 그래서 자신만의 학습법을 실천하지 못한 학생들입니다. 집중을 못하거나 혹은 자신만의 맞는 공부법을 찾지 못하고 실천 의지도 또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공부를 하고 노력하는 것, 그 부분은 당연합니다. 함께 집중과 반복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자기 자신에 맞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찾아서 그걸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력과 함께 집중과 반복, 그리고 자신만의 학습 방법을 찾아, 자신만의 학습 방법, 자신에 맞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찾는 학습법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습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든 학습법, 효과적인 학습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익히 앞에서도 상당히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기억한 것을 주기적으로 인출하여 남에게 설명해 보거나 자기 스스로 칠판들을 활용해서 직접 가르쳐 보는 이 교수학습이죠. 자기가 선생님 돼서 가르쳐 보는 것, 이런 부분, 가르치는 학습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장점을 세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설명을 이렇게 해보면서
놓친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런 부분이 내가 약했구나. 이런 부분이 내가 막히는 거구나. 강의를 하다 막히는 곳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이해가 덜 됐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게 돼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를 아는 것이 학습의 출발인 것처럼 그게 메타인지가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약점이 뭔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다. 설명하면서. 선생님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전체 흐름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학생 입장에서 학원들이 가르치는 입장이 되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잡을 수 있고 어떤 것이 꼭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한 강약을 조절할 수가 있다. 세 번째는 결국에 수동적으로 이렇게 앉아서 듣는 입장이 아니고 눈, 손, 오감들을 총동원하는 학습법이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 학습은 쉽고 빠르고 그러한 암기가 가능합니다. 오감을 활용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기억이 되고 또 가르치는 과정에서 정확히 이해하려고 집중력을 또 발휘합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해야 되니까 대부분을 자기 언어로 소화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남에게 설명해 보거나 자기 스스로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형식을 취했을 때 하는 가르치는 학습법, 이런 학습법은 자기 자신이 막히는 곳이 나오기 때문에 뭐가 이해가 덜 됐는지 무엇을 놓쳤는지를 금방 알 수 있고 종합적인 입장에서 교사 입장이 되다 보니까 큰 흐름 속에서 학습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며 오감을 활용한 학습이기 때문에 암기도 잘 내고 깊이 있게 자기 언어로 습득이 된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런 남에게 설명해 보거나 혹은 가르쳐 보는 그런 학습법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는 학습 피라미드에 대한 연구로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피라미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앞에서도 한번 또 봤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진행할 때 오감으로 하지만 듣는 것, 읽는 것, 듣고 보는 것, 그 다음에 시범, 강의, 이렇게 총 7가지 가르치는 수단이, 학습 수단이 있다고 할 때 위에 4개의 방법은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듣고, 읽고, 듣고 보고, 또 시범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은 학습 후에 기억이 남는 비중입니다. 5%, 10%, 20, 30. 이 통계 수치는 정확도보다는 이런 소극적인 학습을 했을 때는 기억의 효과가 훨씬 낮다라는 얘기고, 집단적으로 토론을 한다든가 직접 자기가 해본다든가 설명하고 가르치는 이런 적극적인 학습을 했을 때는 50% 많게는 90% 같은 이렇게 높은 기억의 효과들이 있더라. 이 얘기를 학습 피라미드라, learning pyramid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는 것처럼 자기가 학습했던 내용을 밖으로 표현해보는 것, 설명해보고 가르쳐보는 이런 교수법, 이런 교수 학습법은 매우 학습에서 유용하다라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는 미국 교육연구소라는 연구단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7가지 방법으로 공부한 후에 24시간 지난 뒤에 기억에 남는 비율을 피라미드로 나타냈습니다. 7가지 학습 방법 중 위에 4가지
이 듣고 읽고 시청자 시범 강의가 또 4가지는 수동적 학습 방법이라고, 아래 3가지 토론, 직접 해보기, 설명하고 가르치기, 이는 능동적 학습법이랍니다. 이 학습 피라미드 시사한 것만, 학습에서 학습자가 수동적 자세로 학습하느냐, 자기 주도적인 능동적 자세를 가지고 학습에 임하느냐가 효과성의 차이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고, 교사들의 교수 방법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토론하고 실제로 행동해보고 자고 알고서 설명해보고 이게 효율적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학습 후에 그 학생이 수업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은 자기 주도 학습 시간이 별도로 있어야 돼요. 효율적인 주기적인 반복을 통한 이 복습과 다양한 인출 효과, 그 다음에 시험 효과, 이러한 과정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부분적으로 또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연구에 대해서 한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학습 효율성 측면에서 강의보다는 토론하고 남에게 설명해 보이거나 가르쳐 보는 것이 분명히 효과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학생 자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학습의 흥미도, 의미 부여 등에서 차이가 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학습 피라미드에서 유의해서 봐야 할 것은, 학생들의 기본 학습력이 없었을 때는 교사가 어휘부터 글의 내용 파악까지 모든 능력을 우선 길러줘야 됩니다. 그것이 알보 시고라는 방법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직접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켜보고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기본 학습이 됐을 때 이런 토론학습이나 직접 해보도록 하고 또 다양한 설명해보고 등등등 이런 적극적인 학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안 됐을 때 오는 효과는 자포자기 내지는 하는 척하는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학습력을 한 다음에 토론 등의 학생 주도적 학습 활동이 도입되면 학습 효율성은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학습은 기본학습 이해가 기본이 되고, 그 바탕 위에서 응용으로 이와 같은 학생 중심의 활동들이 있었을 때 매우 학습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 부분은 그 한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학습법 6시간의 내용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앞서서 여러가지 학습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학습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학습자가 어떤 생각을 먹고 학습에 임하느냐,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겠습니다. 따라서 그 학습을 통해서 그 학습자가 학습해야 될 학습 동기가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학습 동기에 맞춰서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학습 방법론, 그 방법론의 일환으로서 학습법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인 자기 자신의 꿈과 목표, 그리고 학습 동기가 명확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뭔지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됐을 때 학습 효과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라는 학습 방법에 대한 부분을 본인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되, 거기에 핵심적인 요소는 학습 내용을 학습을 의미 있게 하면서 기초가 튼튼한 학습입니다. 배우고 익히면서 늘 의문을 제기하고 또 왜 그렇게 되느냐를 따지는,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을 늘 인출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사고력을 기르는,
그리고 나서 더더욱 그 기억을 공고하기 위해서 이 자기 평가를 해보는 시험에 대한 변별 기능을 확대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생활에 반영해서 인격 수양의 완성 단계로 갔을 때 학습과 인성이 종합되면서 가장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또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여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학습법 6시간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학습편 최종 마무리 편으로 이제 미래에는 어떤 학습을 해야 될까, 앞에서 나온 내용에 대한 종합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제안으로는 이제 학습편에 대해서 그간 배웠던 것, 이야기했던 것을 종합하여 제안 형태로 얘기하면서 대단원의 학습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